자, 이제 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책으로 98페이지 이제. 자, 98페이지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와 물질순환. 여기는 지구과학 파트예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면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가 이렇게 순서 물화생지 순으로 배울 건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물화생지인지 아세요? 중요도 순이래요. 제일 중요한 게 얘네요. 그러면은 그쵸? 그쵸? 되게 좋아하시네요. 아니야. 쌤 입꼬리가 한일성사. 내가 지구과학이 점수 따기 제일 쉽대요. 그렇지도 않아. 왜냐면 어차피 퍼센트로 가잖아. 나 생. 어차피 퍼센티지가 있어. 똑같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서 하나 팁인데요. 물리하고요, 생물하고가 가장 많이 비교되는데요. 물리하고 생물 중에서 인원수가요, 얘가 3배 더 많아요. 그렇겠죠. 전체 인원수가. 그러니까 선택하는 인원수가 수능에서. 근데 어차피 퍼센트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등급은요, 얘하고 얘 사이가 2배 차이인 거예요. 응시 인원은 3배인데 2배밖에 차이 안 나요. 그리고 4, 5, 6등급 사이는요, 4배인가에서 5배 정도 차이 나요. 그래서 뭐 하는 게 좋다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1등급이 목표다, 그러면 물리를 한다는 게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표준 점수도 얘가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시를 간다 그러면은 얘가 더 유리해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이게 목표 등급이다. 그럼 생물이 좀 더 낫죠. 확률적으로. 그런데 누가 여기다 목표 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도 대충 해도 이거 나올 수 있어요. 그거 어차피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생물이 쉽다? 과연 그러냐? 점수받기 어렵다? 과연 그런가? 지구과학이 쉽다, 생물이 쉽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생물은 나이 갈수록 사실은 좀 복잡해지고 있는 추세긴 해요. 왜냐하면 생물 선택 인원수가 너무 많아서 전체적으로 퍼센트 비슷하게 가고 싶어서 줄여요, 자꾸. 그래서 문제를 좀 어렵게 내는 추세고요. 지구과학은 쉬웠다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조금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지구과학은 앞에 1단원은 쉬워요. 그러다 뒤로 갈수록 날씨하고 그 다음에 천체가 하면 어려워져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흥망해요. 그래서 그렇게 조심하셔야 되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물리는 이게 처음이 어렵고 끝이 어렵고 이건 아니고 얘는 난이도가 그대로 가죠.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대신 물리나 화학은요 좋은 점이 있어요. 한 번 해놓으시면은 좀 편해요. 근데 그 한 번 해놓을 때까지가 좀 제대로 해놔야 되다 보니까 그게 좀 힘들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한 번 해놓으면 성적이 잘 떨어지질 않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고 장단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물리하고 화학은 외워야 될 게 거의 없어요. 자, 지구과학 볼게요. 지구과학은요, 거의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용부터 줄게요.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태양계와 지구 시스템, 태양계. 우리 태양계, 그럼 뭘 말하느냐? 태양과 그 주위의 행성들을 얘기합니다. 뭐뭐 있죠? 태양 주위에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여기까지지.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 말고 그 다음에 거기다 한 것처럼 태양 당연히 있죠. 행성 있어요. 그 다음에 위성과 소행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성은 각 행성에 포함되어 있는 위성 말하는 거. 우리 지구의 위성은 누가 있죠? 달. 그 다음에 소행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뭐냐면 행성이라고 하기에는 크기가 좀 작아요. 그리고 중력도 좀 작고 모양도 좀 불규칙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소행성, 뭐 외성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것들이 포함돼요. 등 구성 천체의 중력으로 유지되는 역학 시스템. 이건 뭐냐면 태양계에서요. 아무리 멀리 있는 해왕성, 뭐 명왕성 이런 것도 태양계 주위를 돌죠. 그 소리는 누가? 태양이 얘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각의 행성들의 모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얘네가 안 벗어나고 특정 바운더리 안에서만 움직이죠. 그래서 그 소리가 천체의 중력으로 유지되는 역학 시스템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앞에서 배웠지만 중력은 왜 생긴다? 물체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게 중력입니다라고요. 그럼 나도 그렇고 혜인이도 그렇고 중력이 작용하죠. 인력이 작용합니다. 만유인력이니까. 하지만 얘랑 나랑 끌어당기는 힘을 느낄 수가 없죠. 관성이 더 커서 그래요. 뭐에 비해서 만유인력에 비해서. 왜? 질량이 너무 작아서. 하지만 여기 얘가 질량이 한 다이어트 안에서 지구만해진다.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력이 작용하겠죠. 그러려면 매우 많이 먹어야겠다. 그치? 자, 그럼 2번. 그래서 이런 얘기 하다가, 넌 질량이 얼마나 나가니? 그랬더니 몸무게 얘기하는 애들 몇 명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저요? 그러고 얘기합니다. 그쵸?
여러분들 당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끔 당하면 자, 네가 저울이 올라갔어. 자, 아령 10kg짜리 하나 들고 있어. 몇 킬로그램? 이런 거 얘기하면 몇 킬로그램이요? 딱 지 몸무게에 정확히 10 더해서 얘기합니다.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놓고 몇 초 후에 차 싶었는지 다른 애들한테 절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전체 수업 때는 잘 안 그러고요. 보강해 주려고 1대1로만 하다 잘 생각해봐. 자, 뭐랬어? 얼마요? 일단 얘기를 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남자애들은 그냥 곧잘 얘기를 하고요. 여자애들은 잘 얘기 안 하다가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막 후달리다가 이렇게 딱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거 조심하세요. 끝까지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아셨죠? 우리 집사람들 그래서 저한테 몇 번 얘기한 적 있어요. 정신 못 차리게 막 흔들어놓다가 딱 물어보면 돼요. 아셨죠? 한번 해봐. 왜? 내가 왜? 그게 뭐 어때서 공공의 비밀도 아니고. 놀린다고 수업 걸어서. 맨날 놀리기는 해,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놀리다 왔어. 자,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 자, 지구를 구성하는 시스템에서는요, 직관. 그럼 우리 뭐 말하는 거죠? 땅덩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관. 그럼 뭐 말하는 거예요? 이 기체를 말하는 거고요. 숙관. 그럼 뭐 말하는 거냐면은 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물은 육지에 있는 물 말고 바다에 있는 물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물권. 생물권이라고 하면은 뭐 육지에서도 살고 물속에서도 살고 그 다음에 새들 같은 경우 기체 위에도 떠있죠. 이런 것들 생물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미생물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권. 그러면 내하고 외 바깥쪽 얘기하는 거죠. 지구 바깥쪽을 외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이루어진 시스템이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비가 내리면 흙이 씻겨 내려가죠. 그러면은 수권이 뭐에 영향을 주는 거죠? 직권에 영향을 주는 거고. 또 나무가 자라면서 뭐 뿌리가 자라면서 뭐 돌을 깼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생물권이 직권에 영향을 주는 거죠. 뭐 아니면 뭐가 썩어서 기체가 발생했다. 뭐 생물권이 다시 기권에 영향을 주는 거죠. 또 지구 바깥쪽에 있는 외권에 어떠한 뭔가가 내부에 영향을 줬다. 그럼 또 외권이 지구권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자, 지구의 시스템의 구성 요소 직권. 자, 지구 표면과 지구 내부를 포함한 깊이 약 얼마? 10, 100천, 6,400km인 영역. 그 다음에 침상구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지구가 있으면요. 자, 직권은 어디 말하는 거냐? 이 표면부터 이 안에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침상구조라는 소리는 제일 밖에 지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각 안에 보면 거기 나오죠. 멘틀이 있고 그 다음에 핵이 있고 핵은 다시 외핵과 내핵으로 구분이 되죠. 이런 식으로. 겉에 지각. 우리가 밟고 있는 땅덩이. 그 안에 멘틀, 외핵, 내핵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침상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자, 지각. 지구 겉부분으로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나눕니다. 라고 되어 있죠. 대륙 지각은 우리가 서 있는 데가 지금 대륙 지각이고요. 해양 지각은 물속에 보면 이렇게 바닷물이 이렇게 있으면 밑에 딱 있겠죠. 어딘가에. 그럼 이거를 해양 지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닷물 속에 있는 땅덩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멘틀. 직권 전체 부피의 약 80% 전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멘틀입니다. 그 다음에 고체 상태이지만 유동성이 있다. 이 소리는 약간 딱딱한 액괴, 약간 액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딱 액괴도 순간적으로는 약간 딱딱하죠. 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 흐물흐물해서 움직이죠. 그래서 고체이지만 유동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유동성이 있다는 소리는 방금 현석이가 얘기했지만 뜨거우면 팽창하고 팽창하면 중력에 의해서 무거운 애가 밑으로 내려가고 가벼운 애는 위로 올라가죠. 이런 거 우리는 대류현상이라고 그래요. 대류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핵. 핵은요, 내핵과 외핵으로 구분이 돼요. 안쪽에 있는 걸 내핵, 바깥쪽에 있는 걸 외핵이라고 그러고요. 내핵과 외핵이 진짜로 구분되어 있는지는 어떻게 알았냐? 지진파 분석을 통해서 압니다. 여러분들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는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슬픈 일이고 굉장히 위험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지구 내부를 검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회죠. 그 기회에 지진파 분석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지진 관측소가 있거든요. 그 지진 관측소에 들어오는 정보를 가지고 이게 내핵과 외핵이 구분되어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외핵은 유동성이 있는 액체 상태로 되어 있을 것이다. 내핵은 고체 상태로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져 있지만
실제로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100%냐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실험 결과로서 해석하기에 가장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외액이 액체이기 때문에 외액에는 철과 니켈이 많이 들어있고 철과 니켈은 강자성인데 얘네들의 회전에 의해서 지구에 뭐가 생긴다? 자기장이 생긴다. 지구에 거대한 자극이 되는 이유는 외핵이 액체로 되어 있고 이 외액의 회전에 의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 그 다음에 태양 에너지를 흡수 방출하며 온도 조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구도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를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지구 복사 에너지는 왜 생기느냐? 지구 내부에 있는 방사성 원소들이 붕괴하면서 나는 열을 가지고 지구 복사 에너지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지구 전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잘 생각해 보세요. 땅 위에 서서 오늘 날씨가 따뜻해 지구에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나 봐야 아니면 햇빛이 오늘 따사롭게 들어오니까요. 햇빛이 따사롭게 들어오니까죠. 그래서 지구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차지하는 것은 태양이 주는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지구가 직접적으로 방출하는 에너지는 적습니다. 자, 그럼 태양의 에너지를 흡수. 또 흡수하기만 하면 안 돼요. 열을 흡수하기만 하면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온도가 올라가지도 내려가지 않으려면 받은 만큼 내보내줘야 돼요. 여러분들 돈하고 똑같아요. 돈을 받기만 하면 늘어나죠. 근데 받은 만큼 쓰면 늘지도 줄지도 않겠죠. 바로 그 상태예요. 자, 그래서 태양의 에너지를 흡수 방출하며 온도 조절을 한다. 생물 체계에 서식 공간과 물질을 제공한다. 맞죠? 뭐 식물도 자라게 하고 대류 현상도 일어나게 하고 다 일어나니까 뭐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하고 그다음에 먹고 살 수 있는 물질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화산 활동에 의해 기후 변화가 발생한다. 자, 화산 활동은 왜 생기느냐?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은 아니죠. 지구 복사 에너지 때문이죠. 지구 내부 에너지니까 얘는 지구 복사 에너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화산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구 지구 내부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화산에 의해서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분출된 게 화산 폭발이죠. 화산 폭발은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아 생기는 거야? 아니요. 그럼 지구 내부 에너지가 분출된 거니까 구분을 하자면 이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아니라 지구 복사 에너지죠. 자, 그 다음에 수륙 분포는 대기와 해수의 순환의 영향. 자, 땅과 바다, 공기 이런 애들이 문제는 뭐냐면 햇빛을 받아서 얘가 수분이 증발하고 이때 에너지를 가져가죠. 그래서 에너지가 남는 데서 모자라는 쪽으로 보내주고 이래서 비가 내리고 침식작용도 작용하고 풍화, 침식작용하고 퇴적도 되고 지형이 또 바뀌는 거죠. 참고로 이러한 에너지는 누가 준 에너지다? 태양이 주는 에너지죠. 이거는 지구복사 에너지는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이 어디에 일어난다? 직관에서 일어난다. 자, 기관. 자, 기관은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책에도 나옵니다. 지표면으로부터 상공 몇 킬로미터까지? 1000km까지 해당하는 공기, 영역이 높이 1000km까지 영역으로 역시 침상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침상구조로 되어 있고,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배웠지만, 자, 지표면부터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 X축이 온도, Y축이 높이. 자, 지표면으로부터 올라가면 온도가 어떻게 되죠? 하강하죠. 왜?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적어서. 그러다가 다시 온도가 올라갑니다. 왜? 성층권에서 열을 발생해서. 그러다가 다시 온도가 내려가죠. 다시 온도가 내려가다가 이때는 어떻게? 지구에서 주는 에너지가 적어서. 그러다가 다시 온도가 올라가죠. 이거는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가 많아져서. 이렇게 구분됩니다. 기억나요? 중학교 때 했던 건데. 자, 그럼 구분해주면 온도가 변하는 층을 이렇게 딱 명확하게 무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침상구조를 갖게 된다고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뭐라고?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어디가 중요하냐? 얘하고 얘입니다. 자, 위로 갈수록 온도가 뜨거워지죠. 네.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는 게 맞죠? 네. 이미 얘는 아래쪽이 차갑고 위쪽이 뜨겁기 때문에 위아래가 섞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안정된 층이에요. 여기도 역시 안정된 층이죠. 이렇게 안정된 층 사이에 다른 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 두 층은 섞인다 안 섞인다? 안 섞인다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얘는 아래쪽이 뜨겁고 위쪽이 차가우니까 위아래로 섞이는 대류 과정이 생기겠죠.
여기도 아래쪽이 뜨겁고 위쪽이 차가우니까 차가운 게 밑으로 내려오고 뜨거운 게 위로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기도 대류 현상이 일어나고 여기도 대류 현상은 일어납니다. 하지만 기상 현상은 어디서만 일어난다? 대류권에서만 일어나죠. 왜? 기상 현상이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수증기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엔 수증기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만 수증기가 있다. 여기가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는 성층권에서 열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누가? 오존층이 있어서. 여기는 태양에 가까워서 뜨거운 것 뿐이에요. 그쵸? 이렇게 해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열권, 위에서부터 열권, 중간권, 성층권, 대류권 되어 있다라는 거 혹시 기억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읽어보면 돼요. 그 다음에 가끔 이거 높이 기억하는 사람들 굳이 기억하지 마세요. 높이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특징, 대류권에서는 기상현상, 성층권에서는 오존, 그 다음에 중간권에서는 대류현상은 일어나지만 뭐는 없다? 기상현상은 없다. 열권에서는 뭐가 관측된다? 오로라가 관측된다. 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유성이 떨어질 때 유성이 관측되는 것은 어디다? 중간권 부분이다. 왜냐하면 유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대기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마찰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타지는 않아요. 그러다가 최소한 중간권 정도 와야 얘가 대기에 의해서 마찰에 의해서 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럼 남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친구한테. 자기가 저기 봐, 유성이 떨어져. 유성이 지금 떨어지는 저 부분은 중간권부터 열이 발생했을 거야. 저기는 중간권에서 시작해갖고 지금 약간 성층권까지 들어오다가 타가 없어지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아. 안 맞나요? 왜? 그렇지 않을까요? 프로는 자, 생각해봐. 지금 좀 그렇지만 나중에 연봉이 높을 확률이 높잖아. 그래도 나중에 만날래요. 돈은 잘 버는데? 그래 나중에 만나면 되잖아. 집에 안 들어올 거야. 돈은 많아. 그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수권은 물 말하는 거죠. 물은요, 거기 나온 것처럼 해수하면 누구 말하는 거? 바닷물 말하는 거죠. 김해수 말고. 자, 그 다음에 빙하, 얼음덩어리 말하는 거죠. 얼음덩어리는 참고로 여러분들 얼면은요, 바닷물이 얼면은 뭐가 되죠? 그냥 얼음덩어리가 되는 거죠. 여기에 보통 일반적으로 염분기는 많이 빠져나가는 거 알면서. 그 다음에 지하수, 뭔지 알죠? 땅속에 있는 물. 강, 뭔지 알고. 호수, 뭔지 알죠? 강이나 호수나 흘러가는 거 마찬가지지, 그치? 호수 멈춰있지 않나요? 흘러가긴 흘러가지. 설마 고여있긴. 그래도 이렇게 거의 막 흐르는 것이 좀 잔잔하지 않나요? 그 정도는 나는 흐르는 걸로 보게요. 알았어요. 호수가 더 크잖아요. 호수가 더 큰가요? 강보다? 강이나 호수나 내 판단에 의하면 호수나 강이나 근처에 가면 벌레 많고 가기 싫은 곳이에요. 맞아요. 전 참고로 뭐가 앵앵거리는 거 딱 질색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여름이 되게 초여름부터 그 버그킬러를 켜놔요 항상. 그래서 자다가 찌직 소리가 났다? 그럼 회심의 미소가 젖죠. 불쌍해. 여름에 집에서는 목이 안 풀리는데 밖에 나가서 꼭 먹어요. 그래서 벌레 딱 질색이 내 인생에서 벌레가 있는 지역에 살아본 지역은 딱 한 번 군대 있을 때밖에 없어요. 그때 빼고는 난 풀밭에 앉지를 않아요. 최소한 그냥 서 있어요. 하지만 난 긴 바지 입잖아. 반바지 안 입잖아. 저는 그래서 다리가 안 풀려요. 머리 물리. 머리. 지금 바보 아닌 이상 여기 애는 거예요. 치겠지. 치다가 달걀 머리카락이 있는데 머리털이 있는데. 쌤 머리 물려요 두피에. 진짜? 네. 남자들은 안 물리셨나? 여자들 그렇게 따로 니네는 머리 여기 딱 붙잖아. 얘네들 여기 물릴 수 있겠다. 아니 여기 말고 여기들도 다 물려요. 그 정도면 네, 네. 물리는데. 야, 그 정도면 귀 근처인데 소리 나겠다. 아니 여기 좀안 들리죠. 그냥 그거 푹. 신경이 묻은 거 아니야? 여기. 자, 그 다음에 자, 호수 등이 지구의 물을 분포하는데 문제는 침산구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이거는 해수예요, 해수. 바닷물이 침산구조다라는 소리는 뭐냐면요. 자, 깊이에요. 깊이 방향으로 내려갑시다. 이게 깊이고 물의 깊이에요. 이게 온도라 그러면요. 자, 바닷물이에요. 바닷물은요. 거기 보이는 것처럼 처음에는 온도가 균일해요. 밑으로 내려가도 온도 차이가 별로 없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치면서 물이 계속 뒤섞여서 그래요. 위아래 햇빛 받죠? 따뜻해지겠죠? 얘네들이 파도가 치다 보면 계속 위아래로 뒤섞이다 보니까 온도가 거의 균일해요. 그러다가 더 이상 파도가 안 치는 지역에는 온도가 내려가요. 왜? 지구 땅속으로 들어가면 차가워지겠지 당연히.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거기 나온 것처럼 온도 변화가 거의 없어요.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물은요, 해수는 크게 세 가지 층으로 나눠요. 여기를 크게 하나, 둘, 세 개로 나눠요. 그래서 위층을 혼합층, 그 다음에 중간층을 수온, 약층, 그 다음에 아래쪽을 심해층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수온, 약층이 문제가 되는데 얘는요, 잘 보세요. 위에는 따뜻하고요. 밑에가 차가우니까 위아래로 섞일 필요가 없죠. 대류 현상이 없어요. 그래서 수온 약층을 기점으로 해서 혼합층과 심해층이 완전히 분리가 일어나요. 여기가 분리가 일어나요. 이렇게 사이가. 그래서 여기 있는 물질하고 여기 있는 물질이 뒤섞일 일이 거의 없어요. 심해층에서는. 그래서 사는 물질도 달라요. 압력도 다르고. 그래서 위하고 아래가 잘 섞이지 않고요. 극지방으로 가면은 요 혼합층이 좀 낮고 얕아요. 적도지방으로 가면 이게 온도가 당연히 높겠죠. 더우니까. 그리고 바람이나 이런 게 많이 불면 이게 좀 깊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적도지방, 극지방으로 가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심해층의 온도는 극지방이나 적도지방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물 아주 깊숙이 들어가면 차갑기 매한가지예요. 얼어 뒤지기 매한가지예요. 그쵸? 그거 봐. 영화 타이타닉에서 보면 얼어 죽잖아. 결국은. 그치? 뭐 가지 말려놓고는 나중에 그 호루라기 찾으러 갔지? 남자가 이렇게 꽉 잡고 있으니까 호루라기 찾으려고 손 막 빼가지고 물속에 쳐놓고 가는 거. 얼마나 잔인해, 그치? 어쩌나 영화에서 보자 여자가 여기 있고 남자가 이렇게 딱 같이 올라가면은 뒤집힐 것 같으니까 남자가 밑에서 손 붙잡고 딱 있어주잖아. 그리고 남자가 죽었죠. 그래 놓고는 배가 오니까 호루라기가 저기 있어. 호루라기 굴러가는데 남자가 이렇게 꽉 잡고 얼어 죽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손 뿌리치려고 손 펴가지고 물속에 쳐놓잖아. 그리고 안녕 그러고는 호루라기 가지고 가서 불어서 살아남았잖아. 그치? 이거 봐. 삶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쵸? 벌어지고 결국은 이거 호러물이네. 그치? 응. 그렇잖아. 남자 깨버렸어. 계획된 줄. 동심이라고 하긴 니들 나이가 이제 동심으로 넘어가는 것 같다. 동심이라고 하려면 여러분 그 뽀로로나 타요 오면서 재미가 느껴져요? 네. 아니요. 그건 모자른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자, 수권의 분포. 자, 수권의 분포는요, 물은 해수, 담수 여러 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간이 마실 수 있는 물은 담수인데, 전체 물 중에서 극히 일부분만 담수예요. 거기 보세요. 전체 물 중에 97.2%는 해수라고 되어 있죠. 나머지 담수, 육수라고 되어 있는 게 2.8%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도 빙하가 거기 중에서도 2.8% 안에서 2.15%는 다 빙하예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 지하수가 대부분이에요, 또. 그럼 나머지 얼마? 0.03%, 전체 물의 0.03% 되는 게 호수나 강에 있는 물이고 인간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이죠. 이렇기 때문에 물은 어떻게 해야 된다? 아껴 써야 된다. 그러면서 항상 지구과학 시간에 우리나라가 나오면서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극심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물 아껴 써야 된다. 그 소리 많이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거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생물권. 자, 생물권에는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를 말하고요.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는 지권에도 살고요. 수권에도 살고요. 기권에도 살아요. 외권에는? 다행이네. 외권에도 살아요. 그럴 줄 알았는데. 외권은 안 사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권, 기권, 수권에 걸쳐 분포한다라고 나오지 여기서 외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건 됐고. 자, 외권. 기권 바깥쪽에 우주공간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외권과 지구의 물질 교환은 거의 없다. 그 다음에 뭐 태양 에너지는 지구 시스템에 많은 영향을 준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구 복사 에너지하고 태양 복사 에너지 중에 제일 큰 에너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그랬죠. 식물이 자라고 날씨 변화가 생기고 뭐 지구 표면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 거는 다 태양 복사 에너지고요. 피키와 지구 복사 에너지는 뭐 화산 폭발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 정도밖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상호작용이라고 나오죠. 여기서는 그럼 뭐겠어요? 서로가 서로 간에 영향을 준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식물이 썩어서 기체가 발생한다. 그럼 생물권이 뭐에 영향을 준 거죠? 기권에 영향을 준 거고. 기체에 있던 것들이 생물이 호흡을 통해서 흡수했다. 그럼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넘어간 거고. 기권에 있던 이 탄소가 어디 녹아가지고 돌덩이가 됐다. 그러면 이거는 기권에서 직권으로 넘어간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화산 폭발을 해가지고 기체가 방출됐다. 그러면 직권에서 기권으로 넘어간 거고.
이런 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수은이가 흙 파먹었다. 그러면 직권이 생물권으로 넘어간 거죠. 예를 들자면 흙은 안 먹어요. 어? 흙은 안 먹어. 잘했어.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그 상호간에 영향을 준다는 거니까 거기 이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와 상호작용의 예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거 한 번만 읽어보세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정신 똑바로 바뀐 사람이라면 그 정도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대충 알아요. 근데 읽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럼 첫 번째 한글 능력이 딸리거나 두 번째 독해 능력이 딸리거나 세 번째 머리가 가지고. 기초 지식이 딸리거나 하겠네요. 그쵸? 아니면 네 번째 그냥 모를 수도 있잖아. 그치? 인간이 모를 수도 있고 그치? 다 자랑하려고 할 거 없잖아. 맞잖아. 자, 그렇게 해서 숙제 받아버리기. 1, 2, 3번 하기. 야, 인간적으로 이 정도 숙제했는데 숙제 아니오면 인간적으로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진짜? 그치? 인간이 안 이긴다. 아, 여러분 참고로 이 다음 반은요, 똑같은 진도를 나갔는데 숙제는 이거보다 한 300배 정도 많을 것 같은데? 티모티. 두 번 들으시는 분은 숙제 2개 해야 되겠네? 네, 안녕. 자,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